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대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신문 절차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함 모두 3명이 신문 대상이었는데 이 부회장만 마치는데도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을 빼고도 꼬박 7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역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들의 신문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서 기다렸다가 오후 9시 20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할 때 그리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신문 절차에서는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됐나요? 네,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거래였고 자본시장 질서를 해친 행위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수조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어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의 주된 목적은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맞춘 지배구조 개편이었고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 수사가 1년 반 넘게 이어져 더 이상 인멸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속수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심사 결과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그룹 총수가 또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삼성은 최근 공개적으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면서 여론전을 이어왔습니다.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임원들은 초긴장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논란을 벗어나보려 했던 기자회견.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검찰 외부의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카드도 써봤지만 총수의 두 번째 구속 위기에 처한 삼성. 사흘 연속 입장문을 내며 여론전을 이어왔습니다. 어제 호소문에선 검찰 수사로 정상적인 경영이 위축됐다. 코로나19, 미중 무역 분쟁까지 거론하며 위기라는 단어를 6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직원들 일부는 무리한 삼성 때리기라며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온라인에선 사뭇 달랐습니다. 이 부회장이 위기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한 게 있나? 위기는 이 부회장이 만들었다.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이전과 모순된다는 등 호소문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삼성이 흔들리면 나라도 흔들린다는 기존 논리의 반복이라는 지적과 함께 분식회계 사건을 추적해온 김경률 회계사도 여론 호도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제위기 기준과의 어떤 논리적인 모순,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뚜렷한 혐의 문건들, 이것들에 비추어서 본다라면 지금 그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삼성 경영진은 초긴장 상태에서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는 상황.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은 지난 2018년 이후 2년여 만에 또다시 총수 공백 사태를 맞게 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네, 지금부터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확진자 하루 새 38명 늘었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 숨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교적 젊은이들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전체 치명률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최근 방문 판매 업체와 종교 소모임 관련 확진자는 대부분이 60, 70대여서 우려가 큽니다. 서울시는 방문 판매 업체의 모임을 금지하고 무증상자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중국 동포교회 쉼터 앞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60대 남성이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를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곳 거주자 34명에 대해 검사를 해봤더니
고령층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교회 성도는 쉼터 거주자 포함해서 150여 명 정도 지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고요. 교회랑 그 쉼터랑 소독이랑. 서울시는 고위험군인 노인을 중심으로 한 방문 판매 업체발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들 모임에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용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장시간 머문다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홍보관이 감염병 확산의 새로운 내관이 될 수 있다고. 또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로 등록된 서울 소재 7천여 곳의 사업장에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고 무등록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양천구 탁구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용인 큰나무 교회로도 이어져 최소 4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350곳의 탁구장에는 운영 자제가 권고됐습니다. 이처럼 각종 시설 운영 제한에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급증하자 서울시는 증상이 없어도 선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시설 종사자나 노숙인, 무자격 체류 외국인 등이 대상입니다. 또 무증상 시민도 신청하면 무료 검사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 20만 명 분량의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됐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면서 얇은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500원짜리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조기 품절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름용 마스크 구하기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도톰한 보건용 마스크보다 수술용으로 쓰이는 덴탈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면 마스크 좀 두꺼운 거 썼었는데 지금 여름 되니까 좀 더워서 좀 더위도 많이 타고 이래서 좀 요 마스크로 좀 바꾸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숨쉬기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거 두꺼운 거 하면 자꾸 이게 달라붙는 것 같고 요 안에 땀이 많이 차더라고요. 편의점 마스크 매대 앞자리도 얇은 덴탈 마스크 차지. 부직포 마스크는 물량이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이달 초 편의점에서는 덴탈 마스크 매출이 한 달 전보다 250% 늘었지만 품귀 현상을 빚었던 KF 마스크의 매출 증가율은 45%에 그쳤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침방울 차단 마스크는 사기도 어렵습니다. 오전 판매 시작과 동시에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처도 늘렸지만 여름을 앞두고 늘어난 얇은 마스크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4개 제조업체 9개 품목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데 업체들은 식약처 등과 협의해 판매처를 늘릴 계획입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업계하고 같이 여러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 말 정도에는 100만 개 이상을 현재 목표로. 마스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은 여름용 마스크 공급을 늘릴 계획이어서 코로나19 초기 KF 마스크 부족 사태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또 1m 이상 거리 두기만 잘 실천해도 코로나19 전파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방역 당국이 그렇게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람 간 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은 꼭 지켜야 할 개인 방역 지침인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람이 좀 붐비는 쪽이나 몰려다니는 경우가 불안하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또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다니고 이렇게. 최근 유명 국제의학 저널 랜싯에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관한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캐나다 연구팀이 16개 국가 44개 연구 논문을 종합 분석한 내용입니다. 거리 두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100명 중 12.8명꼴로 감염된 데 반해 1m 이상 거리를 둘 경우 100명 중 2.6명꼴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 두기만으로 감염 위험을 80% 낮춘 겁니다.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1m씩 더 추가할 때마다 더 감염 위험이 더 낮아지는 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 간의 거리 두기를 2m, 적어도 1m 벌릴 경우에는 감염 차단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100명 중 17.4명꼴로 감염된 데 반해
마스크 착용만 하면 3.1명꼴로 확 줄어 82% 차단 효과를 보였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두 가지 기본 수칙만 실천해도 바이러스 차단 효과는 10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수도권 집단 유행이 잇따르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유행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백신인 셈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매일 이루어지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남측 전화를 오전 한때 받지 않았습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연락사무소 폐지까지 언급했었는데요. 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지난 2018년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남북 인원 80여 명이 모여 있어 상시 접촉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남측 인원이 임시로 철수했지만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두 차례 전화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가 나온 지 나흘 만인 오늘 오전 북측은 우리 측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소가 문을 연 지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측 연락에 아예 불응한 겁니다. 지금까지 북측이 통화 연결 시도에 대해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평소대로 남측 연락에 응답했습니다. 오전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경고했던 남북 연락사무소 철폐가 언제라도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정치국 회의에 참가하셨습니다.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2주일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는데 경제 관련 현안만 논의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대북 전단 등 남측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정상회의를 통해서 북한 경제 발전,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상회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직도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오늘도 대북 전단 항의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항암 치료제 개발로 주가가 14배나 급등했던 바이오 업체 신라젠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언론에서 제기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문은상 대표 등 8명을 재판에 넘기고 증권사 한 곳을 기소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주가 폭등과 폭락을 오갔던 바이오 업체 신라젠. 코스닥 상장 과정과 각종 비리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유력 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라젠 관련 계좌의 자금 흐름과 압수수색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봤을 때 로비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언론에서 제기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은상 대표 등은 실질적인 자금 없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 증권사가 350억 원을 빌려주며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항암치료제 임상이 실패할 거란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64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임원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은상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0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신라젠 문은상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창업자 황모 씨와 증권사 임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신라젠 의혹 관련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아있는 시민단체 고발 건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회사 돈으로 집과 고가의 수입차를 사고 가족들은 법인카드로 쇼핑을 하고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80대 부모와 자녀를 직원으로 올려놓고 매년 수억 원씩 급여를 지급한 회사 대표도 있는데요. 모두 국세청에 적발돼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의 클럽 앞. 대당 가격이 7억 원을 넘어 일명 슈퍼카라 불리는 수입 스포츠카들이 즐비합니다. 이 차의 대부분은 법인 차량.
차값은 물론 기름값, 보험료까지 회사 돈으로 내주는데 영업용으로 등록돼 있어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습니다.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초 너무 많은 곳에 저항이 있어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슬렁슬렁 한 거예요. 기업체가 뭐 일하고 다니고 하는데 미주알 고주알 적으란 얘기냐. 이렇다 보니 한 중견회사 대표는 고급 수입차 6대를 회사 명의로 산 다음 가족들과 나눠 사용하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법인카드로 해외여행과 고가 수입품을 즐기며 SNS에 과시한 회사 대표 가족. 회사 돈 27억 원을 들여 콘도를 산 다음 가족 전용 별장으로 쓴 경우도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일부 회사 대표들은 가족에게 억대 연봉까지 챙겨줬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꼬박꼬박 급여를 주는 수법인데 15명이 수년간 챙긴 돈이 평균 21억 원이나 됩니다.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하고 5년 동안 45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된 회사 대표 24명의 평균 재산은 1,500억 원. 국세청은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은 물론 관련 기업까지 모두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또 안타까운 아동학대 소식입니다. 경남 창녕에서는 최근 11살 어린이가 손바닥 지문이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는 학대를 당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주민이 여자 어린이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급히 들어섭니다. 여자아이는 두 눈 주변이 시꺼멓게 멍이 들었고 얼굴 전체가 퉁퉁 부은 채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심하게 맞고 집에서 뛰쳐나온 11살 초등학생 A양. 손가락은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저희가 막 덜덜 떨면서 여기저기 눈치 보는 상태. 예. 그리고 걷는 게 좀 불편했어요. A양 가족이 창녕으로 이사 온 것은 지난 1월. 이전에 3년 동안 다닌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단 사흘만 결석할 정도로 학교도 잘 나왔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학교 문이 닫혀 있던 지난 석 달 동안 새 담임교사는 부모를 만나 인사를 하고 교과서와 어린이날 선물을 전하러 세 차례 A양 집을 찾았지만 부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일도 안 된 신생아가 있으므로 감염 위험으로 대면하기가 힘들더라고 그것을 당했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양방향 영상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A양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지난 낮에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이 32도, 광주 33.7도, 대구 35.6도까지 올랐는데요. 특히 영남 내륙 지역의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면서 매우 더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요일까지 폭염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20도 이상의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강릉이 24도 예상되고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이 2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여전히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특히 대구 35도, 안동과 전주, 광주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역시 대전과 춘천도 34도, 서울이 33도까지 크게 올라 일부 해안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의 폭염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와 충북, 전북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